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더블 쿠션 어플 할 건데요. 오늘은 더블 쿠션 중에 원 포인트 밑에 아주 낮은 각에 있는 두 공을 이제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어떤 게 유리한지, 물론 횡단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더블 쿠션을 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진로를 가져갈 수 있고 오히려 에러 확률이 적습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가까울 때, 멀 때, 그리고 기울기가 클 때, 작을 때 각각 어떤 당점을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오늘 영상을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좀 사이즈 있게 공을 구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더블 쿠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1, 2적구가 이 좁은 라인에 있을 때 원포인트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뭐 치시겠어요? 뭐 횡단? 횡단 한번 쳐보세요. 횡단 근데 횡단이 이게 4단으로 쳐야 돼요, 그죠? 3단으로 맞추긴 너무 어렵죠. 그쵸. 3단이든 4단이든 네, 그쵸. 맞으면 어떻게 되니까. 네. 어떻게라도 맞으면. 두 번을 쳤는데 한 번은 투스크 맞았고 안 내려갔어요, 지금, 그죠? 자, 횡단을 치듯이 똑같이 치는데 힘만 조금 빼보세요. 속도만. 이런 형태에서,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저는 지금 더블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예.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런 일자 배치에서는 예. 이 더블이 잘 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횡단을 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횡단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물론 3단, 뭐 여러 번 방수를 볼 수는 있겠지만, 횡단이랑 똑같이 치는데, 팔로우를 좀 더 부드럽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양이 나와요. 오. 편하게 넘어가죠.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왜 이거를 해버렸냐면, 방금 전 거는 솔직히 조금 이게 공이 배열 자체가 일자여서 조금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공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항상 이 일적구가 이 10포인트 밑에, 이 1포인트 밑에 있을 때는 내가 더블 쿠션을 칠 때 회전을 주기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회전 주기가. 만약 이런 모양이 있다면. 예. 자, 그래서 횡단을 많이 시도도 하는데, 근데 횡단보다는 더블 쿠션이 훨씬 더 뒷공도 좋고 공이 더 편안해요, 치기가. 오히려 미스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스러운 밀림을 이용하면 아주 편안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쳐볼게요. 그죠? 이 편이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다 이제 두께가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려졌는데, 예. 일적구가 일적구가 장축을 따라가는 두께를 쓰기 때문에 뒷공도 훨씬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포인트보다 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회전을 조금이라도 쓰게 되면 저로 넘어가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블 쿠션을 칠 때 무회전을 주기도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처럼 상단에서 부드러운 밀림을 이용하면 이런 공이 편하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좀 멀어지면 팔로우를 조금 더 넣어주면 돼요. 한번 쳐보세요. 오, 뒤로도 있네요. 그죠? 아주 편안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럴 때 공을 잡고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의 힘만으로 팔로우를 넣어주면은 공이 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기울기가 이번에는 기울기가 조금 더 커졌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조금 빠르게 치면 되지 않을까요? 빠르게보다는 팔로우를 조금 더 깊이 넣어주면 돼요. 팔로우를 조금 더 깊이. 너무 빠를 필요는 없어요. 오, 자, 그러네요. 네, 공이 편하게 움직이죠.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기울기는 더 커졌고 공은 더 멀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번엔 진짜 빠르게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번에도 그렇게 안 빨라도 돼요. 아, 이렇게 그래요? 돼 있으면 이제 역회전을 쓰는 거예요. 아, 역회전을 쓰는데 임팩이 들어가면 리버스 형태가 돼버리죠. 리버스 예. 형태는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왜 전에 우리 전에 우리가 역회전 비껴치기 쳤던 그 스트로크 기억하시죠? 예, 예. 자, 그것처럼 똑같이 내려가는 힘에다가 역회전이 더해지면서 공이 각도를 만드는 거예요.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역회전을 넣고 부드럽게 깊은 팔로우를 한번 쳐보세요. 아깝이.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역회전 준 거에 비해서 저쪽에서 나오는 반사각이 회전이 먹는 느낌이 없죠, 지금. 그쵸? 예, 예. 이 역회전이 여기서 이 각만 잡아주고 이미 상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처럼 다시 한 번만 쳐볼게요. 자, 나이스. 오. 어때요? 여기서 역회전이 받는다는 느낌이 없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밀림만 갖고도 이 원포인트 내에서는 더블 쿠션 웬만하면 다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공을 아까 처음에 쳤던 공이랑 같은 배열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어때요? 기울기도 기울기가 생겼고 커졌죠. 예. 거리도 멀어졌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거는 횡단을 칠 수가 없죠. 거기 승체 너무 힘들죠, 지금, 그죠? 횡단을 치기가. 예. 그러면 어때요? 똑같이 한번 이것도, 쳐보세요. 네, 똑같이 자, 역회전 주면 역회전을 될것 주고, 같은데요. 그렇죠. 역회전 약간 주고 부드럽게 밀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 나이스. 어때요? 공이 좀 신기하죠? 예, 완전 안정적인데요. 네. 이게 이 역회전을 주면은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회전을 먹을 거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공이 내려와 버리면 역회전 여기서 다 상쇄가 돼요. 그러면서 네. 이 밀림이랑 부딪히면서 이 공을 여기 일로 넘어왔을 때는 역회전이 안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에 따라 갖고 이 밀림하고 속도랑 이 팔로우로만 더블을 쳐야지 이 원포인트 밑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라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이거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뱅크샷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리버스 형태로 치기 되게 어렵고 예. 저 만약에 1적구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얘가 한 이쯤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더블을 치든지 하단을 치면 좀 될 텐데 여기서 더블이 나가기가 되게 불편한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예. 마찬가지로 힘을 주고 타격도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역회전 이용해갖고 부드럽게 갖다 놓으면은 라인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쳐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 나이스. 좋네요. 자, 오늘은 더블 쿠션을 좁은 각에서 움직이를 해봤는데요. 공 구름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이 이 회전이나 이 밀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역회전을 준다고 무조건 공이 올랐을 거나 해서 회전이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 밀림과 상쇄가 되면서 이쪽에서는 무회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 두께, 당점, 속도 이런 거를 어떻게 구사를 할 때 그 확률 높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이 더블 쿠션 공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원포인트 밑에 있는 공을 더블 쿠션을 치는 걸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위에 칸 원포인트와 투포인트 사이 그때 1적구가 있을 때 더블 쿠션을 치는 걸 해볼 건데요.
이건 굉장히 3쿠션에서 아주 쉬운 공이기도 하고 꼭 쳐야 되는 그런 공들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어떤 당점을 써야 되고 어떤 속도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아주 기어가 컸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공을 쳐야 되는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원포인트 밑에 있는 공을 더블 쿠션을 치는 거 했잖아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원포인트하고 투포인트 사이 음. 제일 쉽죠, 그죠? 좋은 공이죠. 뭐 이 공은-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이 공은 맞추고 포지션까지 해야 되는 공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아니,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큐. 잘 치셨어요. 공 모양 잘 나왔네요, 지금 그죠? 네. 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당점 어디에 주셨어요? 지금 상단으로 줬는데요. 상단에 주셨죠? 예. 자, 어쨌든지 간에 이 공은 치가 수월하기 때문에 상단으로 저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확률을 높게 치려면 상단을 치다가 두께가 잘못 맞으면 공이 이렇게 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휘고 갑자기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당점을 중단으로 낮추고 한번 쳐볼게요.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죠. 그죠? 여기서 출발하니까 한 칸 내려가려면 한 팁. 그죠? 예, 예. 그럼 좀 원팁 정도면 되는데 중단에다 놓고 속도를 약간 조금 더 여유 있게 써보세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당점을 조금 낮은 데를 쓰면은 공이 에러항이 훨씬 더 떨어져요. 속도를 너무 느리게 치지 말고 일로 들어오더라도 맞을 정도의 힘 배합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당점이 올린 상태에서 힘을 쓰게 되면 공이 휜단 말이죠. 예. 자, 다시 한번 쳐보세요. 브릿지를 일단 조금 짧게 하고요. 브릿지를 좀 짧게 하고 큐도 조금 짧게 잡으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쇼스트로크로 짧고 가볍게 찌를 거예요. 상단이랑 치대랑은 조금 더 편하죠. 네. 공 조금 궤적이. 살짝 누워서 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이, 자, 이번에는 이제 공이 이제 이런 형태로 배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이 공이? 한 반 정도 가면 되지 않나요? 조금 더 내려가야 되죠. 여기서 많이 퍼지기 때문에 반보다는 조금 밑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한 4 정도에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전이? 회전이 원팁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들어가야 예, 될 것 원팁 같아요. 반 한 정도 원팁 반 들어가야 될 정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마찬가지로 큐선을 짧게 하고 브릿지를 짧게 하고 당점을 정확하게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4 정도의 맞이에 들어가죠. 그렇죠? 자, 예. 이렇게 칠 때는 이 제일 중요한 게 회전대 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브릿지를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약간 짧은 스트로크로 회전만 딱 쳐주면 편안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거리가 멀어졌죠. 예. 거리가 멀어질 때는 어떻게 치죠? 거리가 멀을 때는 상단으로 주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아니요, 상단도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멀을 때는 오히려. 당점이 조금 높아 상관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빠르게 치지 마시고 팔로우를 부드럽게 깊이 넣는 거예요. 큐를 많이 들어가야지 여기서 울러림이 적어져요. 한번 쳐보세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가 좀 멀 때는 팔로우를 좀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기울기가 더 커졌어요. 네, 이제 이건 진짜 어렵죠, 그죠? 이 상태는. 네, 어렵죠. 얘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얘도 팔로우를 더 넣고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팔로우를 넣고 속도를 내는데 여기서는 두께를 다 잘 맞춰야 되죠, 그죠? 키스를 그렇죠. 빼야 되니까 네. 그 두께에서 당점을 낮춘 다음에 공을 끌어야 돼요. 하단으로 약간의 회전을 주고 정회전이 약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공을 여기서 끌어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스트로크인데 한번 쳐보세요.
자, 나이스. 자, 방금 전처럼 이런 공들이 역회전을 주는 게 아니고 정회전을 준 상태에서 끌림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를 맞고 여기서 역회전이 발휘되면서 공의 각도를 좁혀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단, 그때 이 일자 있을 때는 상단에 갖다 놓고 역회전을 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 그렇게 치면 안 돼요. 길게 이 정도에서는. 방금 전처럼 그렇게 끌어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공 위치가 조금 더 내려갔고 내 공이 더 많이 서 있어요. 예. 이거를 더블 쿠션을 치려면 칠 수는 있겠죠, 그죠? 그쵸. 근데 더블 쿠션보다 더 쉬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역회전 걸어치기. 역회전 걸어치기요? 자, 그러면 공이 자연스럽게 일로 맞고 여기서 가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이건 좀 너무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운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공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횡단을 치고 싶어도 횡단이 되게 어렵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더블 쿠션을 쳐야 되는데 기울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이럴 때 어떻게 칠까요? 이거는 근데 좀 뭐 리버스도 될 것 같고 더블도 될 것 같고. 자, 역회전으로. 역회전 살짝만 그렇죠. 주면은 예, 될 것 같은데. 살짝만 주고 그냥 가볍게 쳐보세요. 자, 나이스. 자, 이렇게 기울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런 배열인데요. 자, 기울기는 굉장히 크고 얘가 확률도 거의 떨어져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쳐야 되죠? 이럴 때는 더블보다는 횡단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횡단 형태로 보내야 되는데 당점을 어디다 줘야 돼요? 당점을 한 중하단 정도요? 그렇죠. 당점 하단에서 마찬가지로 가는 쪽에다가 약간 회전을 주는 게 좋아요. 한번 쳐보세요. 마지막으로 요거 치고 영상 맞추겠습니다. 나이스. 뭐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기울기가 클 때는 당점을 낮춰갖고 조금 이 하단을 빠르게 넣는 게 아니고 깊이 넣어서 공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더블 쿠션을 쳐봤는데요. 이 공은 어려운 공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짧은 브릿지에 간결한 스트로크를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거나 기울기가 커지면 거리가 일단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부드러운 속도, 그다음에 기울기가 너무 심하게 클 때는 하단 당점으로 정회전입니다. 부드럽게 끌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안정된 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2시간 동안 비껴치는 더블 쿠션 형태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끌어치는 형태로 하단에서 좁게 움직이는 더블 쿠션 한번 해볼 거예요. 보통 이 공을 치실 때 그냥 끌림의 양으로 감각적으로 많이 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물론 이 시스템을 알고 있더라도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지만 이런 기준을 갖고 치시면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단 더블 쿠션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지금 2번에 걸쳐서 비껴치는 형태의 더블 쿠션을 쳤었죠, 그죠? 네. 네. 자, 오늘은 하단으로 약간 끌어친 형태의 더블 쿠션을 칠 건데요. 자, 지금 이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쳐요, 공을? 더블 쿠션을 치려면은 살짝 한 반두께 한 중하단으로 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쉽게 치시네요, 지금. 자. 중하단 당점은 조금 높은 편이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예. 이 당점에 따라서 이동하는 규칙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은 각이 조금 있으니까 두께를 조금 써야 됐는데, 일단은 이 장축으로 공이 일자로 입사하는 두께를 잡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 그 상태에서, 자, 반칸 정도 움직여야죠, 지금요. 반대편으로. 그렇죠. 자, 반칸 정도로 움직일 때는 6시 당점에 다운샷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6시 당점으로 자, 다운샷으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나이스. 자, 이렇게 6장점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숫자를 정해볼게요. 2, 4, 6이에요. 2, 4, 6. 예, 그 다음에 1, 3, 5가 되겠죠, 가운데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숫자는 똑같아요. 반대편도. 자, 그 다음에 회전수를 정할 건데, 숫자는 자, 1, 2, 3, 4, 5, 6이에요. 예. 그리고 자, 내공 당점에도 숫자를 정해볼 거예요. 자, 6시 당점이 1이에요. 6시 당점이 1. 6시 당점이 그 다음에 1이에요. 6시, 그 다음부터, 자, 6시 당점이 1이고, 그 다음부터, 반 팁으로 나눌 거예요. 반 팁으로. 반 팁. 6시 반이 2. 그 다음에 7시가 3. 그 다음에 7시 30분이 4. 그 다음에, 8시가 8시. 5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당점까지만 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출발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출발이 지금 여기서? 3이죠, 출발이 3. 3이요. 반대편에 어디로 오면 맞죠, 지금? 1 정도? 그죠? 1 정도로 오면 맞죠? 예, 예. 자, 그럼 3에서 1을 빼면 빼면 2. 2죠. 그럼 당점이 2번 당점이 되는 거예요. 6시 반 당점으로 공을 치는데, 어떤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되냐면, 일단 얇아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두껍게 치면 공이 끌리잖아요, 지금. 예. 항상 이 장축에 공이 일자로 들어가야지 tip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치는 느낌이 아니고, 쿠션에서 공을 치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그죠? 자, 정확히 지금 한 칸이 움직여서 득점이 됐죠. 예. 자, 그러면 다른 자리도 붙여볼게요. 자, 지금 이 형태도 앞돌리기나 다른 건 다 어렵죠. 옆돌리기 나오기가 힘들고, 그쵸. 뭐 되도록이를 친다고 해도 확률이 좀 떨어진 형태의 공이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럴 때도 더블 쿠션을 치는 게 제일 확률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보세요. 5. 5고, 5에 여기 한 2 정도 오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2보다는 약간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죠? 예, 이 정도. 1이나, 1.5? 그죠? 그럼 몇 칸이 움직여야 되죠? 지금 3칸. 5에서, 3칸. 5에서 2로 가야 되니까 3이죠, 3. 삼. 3당점, 예, 7시 당점이 되는 거예요. 자, 7시 당점을 주고, 마찬가지로, 오, 좋은데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3칸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금. 그쵸. 조금 더 내려갔는데, 조금 아무튼, 더 예,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예, 이런 기준선을 갖고 치면 훨씬 더 공을 쉽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거 칠만한 게 별로 없죠. 그쵸.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물론 이렇게 횡단형태로 칠 수 있지만 내가 정확한 회전수로 저기를 보낼 수만 있다면 직접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면 되겠어요, 이게? 5에서 1보단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이 상태는 거의 코너 근처에 가도 돼요. 그럼 거의 5칸을 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자, 5번 당점으로 한번 쳐볼게요. 진짜 정확히 잘 상가네. 나이스. 자, 그럼 이번에는 내공이랑 1족구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데, 제가 저쪽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상태면은, 더블로 각을 잡기 너무 어렵죠? 그쵸. 그러면 횡단 형태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라인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5에서 한 3 정도 오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면 2번 당점이죠. 그렇죠. 쳐보세요. 뭐이? 자, 방금 전에는 약간 재수를 맞았으니까 다시 재수죠. 한번. 자,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결국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런 더블 쿠션을 쉽게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공이 마찬가지로 했을 때 분명 옆돌리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예. 근데 대부분 다 얘를 갖다가 그냥
기준이 없이 그 끄는 감으로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반칸 2에서 내려가면 되니까, 1, 그죠? 1, 예, 1로 그러니까 가면 되니까. 6시. 그죠? 1번 당점을 치면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쳐보세요. 자, 나이스. 자, 이런 기준을 갖고 쳐야지 이런 공을 좀 더 자신있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으면,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얘도 지금 옆돌리기가 안 돼요. 내가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이쪽에서 일로 가면 공이 옆회전에 걸리면 공이 쓰잖아요, 지금. 그죠? 예. 확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5 정도에 걸치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갖고 4에서 4에서 1로 가는 당점. 예. 그 당점을 자신있게 칠 수 있으면 이 공이 득점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한번 쳐보세요. 3번 7시 당점. 나이스. 오, 완전 좋네요. 그죠? 굉장히 정확하게 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이 기준값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손이 잘 안 가는 공이에요. 이런 공들이. 예. 다른 걸 자꾸 치려고 한단 말이죠. 절로 보낼 자신이 없으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형태 공이 나왔을 때 이제 숫자를 알았으니까 한번 계산해서 쳐보세요. 지금 6에서 2 정도 오면 되니까 4번 당점 쓰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7시 반 당점. 오호! 좋죠? 예, 완전 좋아요. 자, 오늘은 좁은 각을 끌어서 더블 형태를 만드는 거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스템 기준값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공을 조금 더 자신있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당점을 갖고 악공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입사를 시키면서, 물론 각도에 따라서 두께는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전 팁스대로 공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확률 높게 이런 공은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장축을 이동하는 단축을 만든 거죠. 이 장더블의 형태를 쳐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으로 움직이는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전진력만 이용해서 공을 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오늘은 회전을 이용하는 방법과 전진력을 이용하는 공들이 어떤 공일 때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거니까요. 잘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장축으로 움직이는, 긴 방향으로 움직이는 더블 쿠션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내 공이 흰 공일 때 예. 딱히 칠만한 공이 없죠. 예, 딱히, 예. 이럴 때 가장 좋은 해법은 장더블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평소에 이런 게 나오면 장더블 어떻게 네. 치세요? 일단 한번 쳐볼까요? 오. 기준선을 잡을 때 예. 마찬가지로 장더블 이제 오늘 기준선을 잡아야 되겠죠. 두께는 항상 일자로 입사하는 일자로 두께를 가는 잡고, 이 두께. 상태에서 우리가 비껴치기 더블 쿠션 칠 때는 한 틱도 한 칸 움직였죠, 그죠? 예. 근데 장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 팁이 2칸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출발하죠. 그러면 원 팁을 주게 되면 반대편 2칸을 움직이게 된다면 이 정도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득점이 거의 어렵죠. 되죠. 어려운 거 아닌가요? 거의 되죠. 여기보다 조금 덜 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쵸. 그러니까 한 7이나 8 정도로 보내면 되는데, 예. 회전은 원팁이 조금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가깝기 때문에 예. 공을 내가 세게 치질 않는 한 상단으로 쳐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점이 내려야 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고, 이 상태는 상단으로 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힘을 많이 쓸 게 아니라면. 예. 두께를 두껍게 물쭉 힘을 많이 쓰면 공이 휘는데, 자, 얇은 두께에서 얌전히 보내면 당점이 조금 높아도 관련 없어요. 자, 상단에 원팁만 주고 가볍게 한번 쳐보세요. 오.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죠, 그죠? 예, 예. 속도를 더 낮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공이 이제 이번에는 얘가 좀 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그리고 내 공 좀 멀리 있고. 그쵸. 자, 이럴 때는 아무래도
느리게 굴리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상단 당점을 쓰면 공이 많이 밀려요. 이럴 땐 당점 낮춰갖고 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중단 원팁으로. 이런 식으로 당점 좀 낮춰놔야 공이 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자, 장축을 넘어가는 공인데 지금 내 공이 흰 공일 때 이게 지금도 네. 칠만한 공이 별로 없죠. 그렇죠. 횡단을 치긴 각이 너무 좁고 예. 키스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옆돌리기를 끌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자, 이 상태는 뭐냐면 자, 회전이 없이 12시 방점으로 그냥 길게 밀어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간 라인이 나와요. 일단 한번 쳐보세요. 상단 12시 당점을 주고 힘. 아우. 자, 지금은 공이 별로 힘이 안 생겼죠. 예. 조금 더 부드럽게 큐를 좀 더 밀어주세요, 앞으로. 얇아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밀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좁은 각에서는. 자, 이 공이 자, 이번에는 멀리 있고 마찬가지로 이 공도 칠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자, 방금 전랑 똑같이 12당점을 주고 두께는 한 8분의 3 정도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부드럽게 12당점 믿고 쭉 밀어보세요. 그냥. 나이스. 오. 키스가 날 뻔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림을 이용해서 이런 더블 쿠션이 다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에 있는 공도, 그죠? 방금 전에는 넘어갔지만 이런 형태의 공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횡단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그럼 똑같이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나이스. 뭐 한 번에 그냥 치네요. 공이 많이 밀린 것 같은데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 자, 물론 앞돌리기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앞돌리기 쉽진 않죠. 예. 자,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을 해서, 장더블의 형태로 공을 치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 근처에만 들어오면 공이 맞는단 말이에요. 5 정도까지만. 예. 자, 그러면 어때요? 원팁 주면 될 것 같아요. 원팁이죠. 자, 근데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공이 휘면은 무조건 불리해야 돼요. 네. 가깝지만 당점을 낮춰갖고 쳐야 돼요. 정확하게 원팁을 갖다 놓고 여기서 두 칸 정도 전진시키면은 생각보다 확률 높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가볍고 간결하게. 나이스. 지금 5보다 많이 깊이 들어갔는데 예. 이게 이제 코너의 신비죠, 그죠? 쫙 올라서잖아요, 공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이 회전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공들도 훨씬 좀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장축을 이동하는 이런 더블 쿠션을 쳐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공을 치실 때 이 회전량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꺾어야 되는 공들은 상단 회전을 주면은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거리가 멀 때는. 그러니까 당점을 조금 낮추시고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무회전으로 밀어쳐서 각을 만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큐를 부드럽게 깊이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전으로 움직일 때는 간결하게 짧은 스트로크로 공이 휘임 없이 라인을 만드는 이런 스트로크만 조심하시면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5&1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번엔 5&1 시스템인데 3쿠션을 빼는 게 아니고 2쿠션 점을 더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장 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더블 쿠션을 치는 걸 해볼 텐데요. 이 시스템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장축 출발, 단축 출발하고 값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 시스템을 알고 계시면 이런 형태의 더블에서 좀 더 확률 높게 득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더블 시스템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실전에서 쓰는 더블 쿠션이 있는데, 지금 내 공이 흰 공일 때 저 공이 안 보이면 거진 더블 쿠션을 일로 이렇게 치겠죠, 그죠? 예, 뭐 그런 방법도 빗겨치 있죠. 형태로. 그게 제일 그나마 확률이 높아요. 일단 한번 쳐보세요. 오, 잘 치셨어요.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해도 그런 형태로 더블 쿠션을 치겠죠, 그죠? 예, 자, 그럴 이 수도 공도 있죠. 한번 쳐보세요. 여러 번 쳐서 성공을 했어요, 그죠? 예. 자, 근데 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시셨어요, 이 공을?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원 포인트 정도 가는 거를 재서. 보통 이런 형태의 공들을 대부분 다 감으로 많이 쳐요, 그죠? 그쵸. 회전을 맥시멈으로 써갖고. 근데 이 공도 시스템이 어렵진 않아요. 5&1 기반으로 시스템들을 정확히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시스템은 5&1 더하기 시스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 수구 출발하고 원쿠션 수는 똑같아요, 5&1랑. 그 다음에 투쿠션을 보는데 이 장축 출발하고 단축 출발의 숫자가 틀려요. 자, 장축에서 출발할 때는 여기가 5예요. 5, 10, 15예요. 자, 그 다음에 단축 출발, 긴각 출발이죠. 긴각 출발할 때는 숫자가 2배예요. 10, 20, 30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 일단 1족구가 없다고 치고 뱅크샷 형태로 보냈을 때 45 출발이죠. 예. 45에서 50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5를 더하면 50. 50을 치면 1로 들어와서 뭐 거의 맞겠죠, 얘가? 한번 쳐보세요. 자, 정확히 50으로 들어와서 그러네요.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다른 자리에서 한번 쳐볼까요? 지금은 출발 40이죠. 예. 마찬가지 5를 향해서 들어온다면 45를 45. 예, 45로 한번 쳐보세요. 오. 약간 길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게 좀 오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만약에 자, 출발 45죠. 예. 이 지점에 맞으면 자, 원래 리버스 그 앞돌리기 리버스 핸들을 치게 되면은 거의 이 지점에 맞은 공이 이쪽으로 오죠, 그죠? 그쵸. 근데 입삽이 좁기 때문에 거의 여기보다 반 포인트가 더 가요. 그러면 이 투쿠션을 찾을 때 이 정도 같으면은 여기를 맞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5, 10이죠. 예. 그러면 45에서 어딜 찍으면 되죠? 55요? 55. 예. 오, 정확한데요?
자, 이번에는 단축 출발, 긴각 출발을 해볼 건데요. 예. 긴각에서는 아까 5, 10, 15가 아니고 10, 20, 30이었죠. 예, 예. 자, 그러면 60에서 70. 10을 더하면 7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1로 들어와서 각이 좀 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에 있는 공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쳐보세요. 자, 정확히 정확한데요? 들어오죠. 자, 그럼 이번에는 70 출발 한번 쳐볼게요. 70에서 80. 약간 긴 느낌이었지만 거의 들어왔죠, 지금,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형태로 뱅크샷을 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쳤던 더블 쿠션 형태를 다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전에서 이제 이런 배치가 나왔다고 할 때, 사실 칠 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회전을 주고 어디까지 보내야 될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산해 보면 되죠. 예. 자, 긴각 출발이죠. 아니, 예. 장쪽 출발이에요. 장쪽 출발. 예. 그럼 장쪽 출발이면 투 쿠션 지점이 5, 10, 1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5로 들어오면 거의 득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출발 라인에서 5를 더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40에 45를 쳐야 되니까 한 41에 46 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예, 예, 41, 42 정도 될 것 같아요. 출발 라인이. 예. 거기서 46이나 7. 오, 정확한데요, 이 시스템도. 약간 더한 것 같긴 했지만 들어갔죠. 예. 자, 근데 자, 이번에는 일적공의 위치는 같은데 내공의 위치가 좀 내려가 있는 경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위쪽에서 칠 때는 회전이 감소가 돼서 3팁을 쳤는데 예. 여기서 충격을 주게 되면 회전량이 증가가 돼요. 그래갖고 3팁이 아니고 2팁으로 쳐야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2팁으로 예. 쳐야 라인으로 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 입사보다 조금 좁죠. 꺾여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쵸. 5에 들어가면 이 공은 거의 일로 빠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4나 3, 예. 이 정도 조절하고 치는데 이번에 2팁으로 한번 쳐볼게요. 투팁이요? 숫자가 어떻게 되죠? 지금 한 30, 거진 40이네요, 그죠? 그쵸. 40 정도에서 4나 3이니까 30, 한 40에서 40 한 3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43, 예. 43, 44 사이, 2팁. 나이스. 나이스였는데 안 맞았으면 다시 한번. 이런 기준점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안쪽에서 출발하는 거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더블이 있어요. 그러면 긴각에서 내려올 때는 지금 이 정도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0이었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출발이랑 여기를 한번 더 해보세요. 출발이 얼마죠? 한 70 정도 되니까 80으로 치면 될 것 같은데요. 70, 80. 쳐보세요. 이렇게 오, 정확하게 들어오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배트만 더 쳐보고 이번엔 이제 이런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떨어져야 되는 자리는 거의 10명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답을 읽어보면 출발은 60에 70, 65에 75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쳐보세요. 오, 훨씬 더 그냥 감각적으로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칠 수 있겠죠. 예, 예. 자, 오늘은 장에서 장으로 이동해서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더블 쿠션을 치는 거를 5&1 시스템을 적용해서 한번 쳐봤는데요. 아셔야 되는 게 비껴치는 형태에서는 회전이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회전을 3팁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치는 경우에 끌리는 경우에는 회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팁 회전으로 치시는 게 확률이 훨씬 높게 득점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5&1 시스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습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확률 높게 득점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더블 쿠션을 여러 종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원 쿠션에서 투 쿠션 보내는 그거는 제가 팁별로 어떻게 가는 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투 쿠션 자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자, 오늘은 투 쿠션 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한 숫자 몇 개를 이용해서 투 쿠션 자리를 구하는 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던 더블 쿠션을 치는데 기울기도 보내는 건 알겠는데 투 쿠션 점을 어떻게 찾는 거냐, 그거를 많이 여쭤보셨는데, 자, 오늘은 투 쿠션 점을 찾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투 쿠션 점을. 자, 일단 수구의 출발은 246이에요. 246. 246. 예, 246.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쿠션 수는 여기 반 포인트 있죠? 예. 여기가 1이에요. 1. 2, 3, 4, 5. 전부 프레임 포인트로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 거. 자, 그러면 이쪽 투 쿠션 수는 20, 40이에요. 더는 안 가도 되죠. 그죠? 더블 쿠션이 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지금.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출발수 곱하기 3쿠션 수 하면 투 쿠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4죠, 4. 그렇죠. 자, 1로 가려면 저거에 맞으려면 2를 향해서 가야죠. 그죠? 그렇죠. 4, 2는 8이에요. 예. 그럼 8은 어디죠? 여기가 20이니까 반보다 조금 반보다 밑이죠. 조금 그렇죠. 밑으로. 자, 그럼 이 점을 8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8로. 자, 나이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그럼 4에 이쪽 4라 그랬으니까 4, 4, 16. 4로 향해 들어오면 되니까 16이죠. 예. 자, 16이면 10에 15에 16. 한 이 그렇죠.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예. 예.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그죠? 자, 16. 자, 이런 식으로 맞고 득점이 편하게 됐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정도 기울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 투포인트 정도에서는 공을 보내기가 비교적 그래도 쉬운 편인데, 내 공이 이렇게 높이 있으면 예. 이 투쿠션 차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발 자리가 6이죠, 6. 6이고 1 지점으로 공이 와야 이 공이 득점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6 곱하기 1은 6. 6. 그러면 이 언저리로 공이 와야 득점이 되는 거죠. 한번 쳐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6에 와서 여기 득점이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 투쿠션 위치하니까 좀 어렵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다시 계산 한번 해볼게요. 6, 여기는 3. 3. 그러면 18. 자, 18지점으로 오면 18.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20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죠? 예. 여기서 이 투 포인트보다 위에만 안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쳐보세요. 거진 지금 20포인트에 맞으니까 공이 정확히 들어왔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죠? 6, 4, 24. 그렇죠. 4를 향해 가야 돼요. 24를 향해 가야 돼요. 요좀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24니까 20과 30의 사이, 여기 어딘가를 맞으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쳐보세요. 자, 나이스. 네, 굉장히 정확하죠? 예. 근데 이런 이 투쿠션 자리를 감으로만 치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시스템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이 이제 이렇게 섰어요. 예. 자, 투쿠션, 3쿠션 계산해서 한번 쳐보세요.
여기는 5, 9, 여기는 3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5, 3, 15. 15면 여기가 10, 15.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오, 나이스. 엄청 좋은데요. 자, 그러면 공이 이제 항상 붙어 있지만 않죠. 예. 자, 그러면 이 공이 이런 형태의 더블이 왔을 때, 뭐, 대회전을 칠 수도 있겠지만 대회전 뒤로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보내는 각이 한 6 6 정도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공은 4로 가도 맞고 5로 가도 맞아요. 예, 예. 그러면 4나 5에 어디쯤이라면 20에 30 사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예, 예. 여기가 이제 맞는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편하게 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번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 근처 오면은 이게 맞는 공이 되는 거예요. 예. 계산이 좀 쉽죠? 예.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 한 번 더 쳐볼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배치가 있을 때 계산해보면 잘 출발이 아까랑 비슷하게 6 6 정도죠?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3. 예, 그러면 6, 3, 18. 마찬가지로 한 이 근처에 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20에 가도 큰 상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날아가면 되기 때문에 자, 투포인트 언저리를 보고 한번 쳐보세요. 확 이렇게 공이 앞에서 울컥한다니까 그냥 밀고 들어간다 공을 그 수평을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허공에 뜬 공들도 이렇게 이제 이 투쿠션 점을 계산하면 좀 더 정확하게 확률 높게 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투쿠션 지점을 찾는 법 그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붙어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를 해봤는데요. 붙어 있는 공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런 형태 있을 때 이제 더블 쿠션을 많이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쿠션을 많이 붙여놓고 했던 거고요. 떨어졌을 때는 쿠션 자리를 찾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라인 값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가감이 항상 필요하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좀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